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약의 해지 그리고 해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 할게요. 그냥 다시 갈게요. 네. 그럼 우선적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해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근데 여러분들 해제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돈을 주고 샀다면 이 물건 다시 돌려주고 제가 준 돈 돌려받고, 그러면 계약이 없었던 상황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냥 안 하기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그 법적인 효력이 뭐 일부가 남아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계약의 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이제 계약이 지금까지 계약을 이행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당신하고의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의 해지거든요. 그래서 해지의 효력은 이제 장래에 있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게 계약의 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급 계약, 공사, 건물을 지어주는 계약이라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주는 계약의 경우에는 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이 있죠. 공사가 막 50%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들려면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발주자가 지금까지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는 정확하게는 장래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즉 해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제와 해지, 법률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해제 혹은 해지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계약의 효력이죠. 근데 상대방이 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도 안 해주고, 자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당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것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법률 용어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약에 구속이 돼서 끝까지 우리만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또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즉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계약 해지 통보를 어떻게 하시느냐. 구두로 하셔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 같은 이런 메시지로 하셔도 되고, 내용 증명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두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소송에 가셔서 다툼이 됐을 때 계약이 언제 해지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지 의사 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몇 월 며칠에 말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법원이 증거 없나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고 혹은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것이 그 다음날 상대방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달 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로 딱 보여줘야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귀책이 있을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문자나 카톡이나 내용 증명 같은 입증 자료로서 그 도달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해지의 방법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에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궁금하시죠? 네, 발주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축 공사를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 기간도 길고, 그다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가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이럴 때 그러면 해지가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법률에서 정해놨어요.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이고 이제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이 이 계약 해지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발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공사업체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를 뭐 타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을 때도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해서 뭐 해지 효력이 발생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사를 포기할 때는 상대방이 그러면 네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라고 나오면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의무는 상대방의 귀책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혹은 우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의무가 따라 붙는다.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의 해지 통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실 때는 손해배상 의무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